저는 오늘 이 가을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불갑사로 여행을 왔습니다. 울창한 숲에 붉은 꽃무릇이 술을 놓은 듯 펼쳐져 있는 이곳은 전남 영광의 불갑사입니다. 예쁜 마음으로 바라보면 꽃들이 미소 짓고 살랑이는 바람에 귀 기울이면 꽃들은 내게 쉬어가라 말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피아노와 군락지를 조성한 이가 바로 이곳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입니다. 1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불갑사.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전도 유망한 청년은 불갑사와 인연이 되어 절을 복구하고 중창을 거듭한 끝에 오늘날 이렇게 호남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찰로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출가. 오늘은 30여 년에 걸쳐 불갑사를 일구고 가꾸신 만당 스님을 만나 출가 인연, 불갑사와의 인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스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예. 네, 아니 오다 보니까 지금 상사와 축제 기간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 이 불갑사가 상사와 우리나라 최대 군락지 이제 으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불갑사는 지금 여기 한 30만 평, 이 산과 이 입구, 공원들에 아주 만개해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장관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이 상사화는 원래 화엽이 불상견이라 해가지고 꽃과 잎이 서로 보지 못해서 서로 그리워하고 생각한다, 연모한다는 의미로 상사화라 했는데, 우리 불교적인 의미는 피환화입니다. 피안화. 피안은 바로 해탈 열반의 세계, 불국세계, 깨달음의 세계죠. 완전한 행복과 이상향의 세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언덕이라 해서 차안, 그리고 그와 같은 해탈 열반의 세계는 피안. 사실은 이제 이 상사화도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진노랑 상사화를 참상사화라 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진노랑 상사화를 금선화. 금선은 금빛 금자의 신선선자, 부처님을 상징하죠.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건 7월 20일에, 또 7월 말에는 분홍색 상사화, 그리고 8월 초에는 북노랑, 그리고 또 8월 중순에는 백양꽃이라고 불리는 주황색 상사화, 또 위도상사화라고 불리는 흰색 상사화. 이런 꽃들이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피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빨강색 상사화가 이제 9월 초에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9월 중순에 만개를 합니다. 이 의미가 불교적으로 피안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난초 같은 잎이 나 있다가 완전히 녹아서 사라져 없어져 버릴 때를 우리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소멸된 그 시절로 봅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이 소멸됐다는 건 업력이 소멸된 거죠. 네. 업이 소멸된 바탕하에서 깨끗하게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업이 소멸된 자리에서 일어난 깨달음, 해탈과 열반의 세계를 뜻한다.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꽃이. 그리고 이 꽃 자체가 한 꽃에 한 송이가 핀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한 송이를 자세히 보시면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9개의 작은 꽃들이 모여가지고 한 꽃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꽃들은 불교적인 법수,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데, 예를 들어 3개의 꽃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면 삼법인, 4개는 사성제, 또 5개는 오군, 오력, 오정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죠. 다음에 6개 꽃이 모이면 육바라밀, 7개는 칠각지, 8개 팔정도, 9개 구차제장. 그래서 부처님의 이 교리와 가르침이 그대로 그 꽃에 다 설명이 되고, 또 여러 개의 꽃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화음의 도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 법계도 바로 모든 이 태양계와 같은 이런 세계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잖아요.
또 우리 지구라는 지구촌도 우리 중생들이 모여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 네. 그와 같은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안화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상사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불교를 상징하는 곳.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자리 좀 옮겨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저쪽.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만당 스님은 1991년 사법고시에서 1차는 합격했으나 2차에서 떨어졌고 어쨌든 그 일이 인연이 되어 수산 지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만당 스님은 1992년 백양사에서 소홍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고 중앙승가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장,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 광주 정강학원 이사와 제15, 16, 17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출가 후 줄곧 불갑사를 떠나지 않고 복원불사에 매진한 스님은 지금까지 불갑사 부처님과 정각과 나무와 풀들, 산새들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스님, 이곳 네. 영광은 그 백제 불교가 처음 전해진 곳이기도 하잖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불갑사는 1600년 이상의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리고 백제 지역의 삼국시대 때 불교를 전했던 분이 인도 그 가운데서 간다라 지역 출신인 마라난타 존자 스님이세요. 마라난타 존자께서 간다라에서 저기 타클라마칸 사막 고리에서 도낭으로 해서 장안을 거쳐서 절강성 항주 지역, 항주 영파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배를 타고 최초로 도착한 곳이 법성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성인이 도착한 포구다 해서 법법자의 성인성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법성포라고 했죠. 그리고 법성포로 들어오셔서 최초로 사찰, 가람터를 잡은 곳이 바로 불갑사예요. 그래서 부처불자의 첫째 갑자를 써가지고 불교가 전래되고 제일 처음 지어진 사찰이다. 그래서 모든 불교 사찰의 시작과 근원, 시원이 되는 곳이다 해서 부처불자의 첫째 갑자. 그래서 불갑사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가 깊고 또 불지종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불갑사는 그 후로 780년경에 행사존자가 두 번째로 중창을 하시고 또 고려 말에 각진국사께서 충정왕명에 의해서 이곳이 하산소로 정해지면서 여기에 주석을 하시는데 수행하는 대중들이 1000여 명 가까이 각진국사를 따라서 모여들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가람이 비좁아서 대대적으로 중창을 해가지고 본절에 40여 동, 암자가 30여 개, 그래서 70여 원의 대가람을 이루고 10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하던 마치 불국을 이루는 그런 가람의 장려한 모습을 갖췄다고 사적기에 기록돼 있죠. 그런데 그게 정유재란 때 불타버렸어요. 그 후에 이제 법능선사께서 사중창을 하시고 1740년경에 채은 스님이 오중창, 또 1764년에 청봉 대선사를 중심으로 다시 6번째 중창을 하고 그 후로도 여러 스님들의 공력이 더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1600년대 말 1700년대에도 한 스님들이 300명 이상이 모여서 수행하던 호남 서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량이었습니다. 네. 384년 인도의 마라란타 스님이 영광 법성포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백제 땅에 처음으로 법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대성인 마라란타 스님이 모악산에 절을 세우니 으뜸절이란 의미의 불갑사입니다. 절을 세우니 산 이름도 모악산에서 불갑산으로 바뀌었고
최고봉은 연꽃 연자를 써 연실봉으로 불리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뜻하는 법, 성인, 즉 마라란타 스님을 지칭한 성, 그래서 항구는 법성포가 되었고 마을은 법성리가 되었습니다. 이 가을 1600여 년 백제 불교의 법음이 전해지는 불갑사에서 산새소리 들으며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스님 출가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해요. 네. 우리 스님 출가하시게 된 인연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사실은 제가 고향이 전남 구례 화엄사 밑에입니다. 어려서부터 3살 때부터 저희 부친 손잡고 화엄사 그 가운데서 이제 금정암이라는 암자를 항상 다녀서 화엄사가 제 놀이터였죠. 그러다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학교 선생님들이 전학을 보내라고 했다고 전학을 보내서 서울 가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죠. 그때 제가 이렇게 자리가 그렇습니다. 네, 있으세요. 네. 굉장히 크게 다쳤나 봐요. 그 전에는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고 그럴 나이잖아요, 그때가. 그러다가 그때부터 사고가 바뀌었어요. 야, 인생은 어떤 일을 이렇게 당하면 한순간에 모든 건 꿈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제 한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겪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그나마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완치가 다 됐어요. 그리고 복학해서 이제 학교 다니다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제 의지처가 부모님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은 태어나면 이렇게 때가 되면 돌아가시는구나. 모든 건 생사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대학 친구들이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인생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마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단학 수련이라는 게 유행할 때라 뭐 신선도 수련을 한다고 많이 빠져서 열심히 할 때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꿈속에서는 공중부양도 되고 하는데 현실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수련 얘기를 쭉 했더니 이 두 친구가 그거 하면 뭐하냐. 그래 신선이 된들 그 신선도에서는 뭐 수련을 잘하면 500년, 900년 산다는데 그 뒤에는 죽지 않겠느냐. 그 뒤에 네 자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마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공부하는 건 이건 빈 껍데기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고대 법대를 다녔으니까 제기동 경동 한약산과 가까워요, 사실은. 제기시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15분이면 갑니다. 거기에 가면 달마선원이라고 윤덕회 법사님이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거기에서 경전 강의를 해요. 거사님으로서. 그런데 거기 보면 그때 한 5, 60명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경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었다고 해서 그래? 토요일, 일요일 한다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그때 타너 스님께서 현토하신 금강경 원전으로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래서 금강경 구절을 쭉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 너무 감명을 받았죠. 아, 이것이로구나. 이게 원래 부처님 가르침이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그렇게 다니던 건 놀러 다닌 거고. 다만 그래도 이제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절을 가까이 하고 다녔었겠죠. 그러다가 진짜 부처님 법을 만난 건 거기에서입니다.
대학교 때. 예, 거기에서 이제 2년간 방황하고 그 마음을 못 잡고 하던 걸 이게 맞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불갑사 내려올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 그 경전 강의 법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전 보고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거기가 이제 주말만 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잠궈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려대장경도 있고 영인본, 또 신수대장경도 있었고 한글대장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아니 여기 잠겨 있으면 내가 새벽에 와서 예불 하고 혼자 정진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3시에 일어나서 달마선원을 가서 제가 열고 혼자 가서 예불 하고 거기서 정진하고 또 하숙집에 와서 아침 밥을 먹고 그러면 도서관 올라가면 7시. 그러면 도서관 가서 이 법학 전공 서적은 그 다음부터는 경전을 본 뒤로는 재미가 없어요. 한번 펼치면 1시간도 되기 전에 졸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경전을 딱 꺼내면 불경은 그렇게 재밌게 봐집니다. 그럼 불경을 잡으면 법학 전공을 서적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로 도서관에서 불교 경전만 봤죠. 거기 이제 달마선원에 있는 한글 대장경을 계속 빌려와 가지고 열심히 봤어요. 경전을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 내가 무슨 책 보는가 이렇게 와서 보면 이게 법학 전공서적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놈이 돌았다고, 이거 괴물이라고, 이거 돌았어 이러고 갔어요. 구례 지리산 화엄사 아랫마을에서 태어난 스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낸 중3 수학 문제를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단번에 풀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상함을 본 선생님은 스님의 부모님께 서울로 전학시킬 것을 권했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스님은 고1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학 1학년 때는 부모님의 운명을 보면서 모든 건 생사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2번의 충격으로 법전보다 경전을 더 가까이 한 스님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고 사시준비생이 불경에 빠져있는 모습을 본 교수는 이놈이 돌았구나, 괴물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 이제 돌아가시고는 큰형님이 뒷바라지를 해주셨거든요. 고시 한 번도 못 보고 졸업하게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고시 공부 시작해서 1차 합격하고 그런데 2차만 보려고 그러면 저는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처음 2차 시험을 보려고 할 때는 좌골신경통이 생겨가지고 1년 동안 누워서 살다시피 했어요.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그때 달마선원에서 이제 거기 다니는 신도님들, 법우님들이 그때만 해도 이 복사 테이프, 어학 테이프가 비싸니까 복제해서 파는 게 유행했어요. 자기들이 복제해주면 나더러 어디 가서 배달해주라 그러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열심히 서울 시내를 안 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몇 달을 땀을 뻘뻘 흘리고 다녔더니 좌골신경통이 나서버린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네. 뭐 고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못하고 이거 선원이나 포교당이죠. 거기서 하는 일 도와주면 이게 나서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봤는데 그때 떨어지지 않을 건데 떨어졌어요. 늦게 들어왔다고. 원래 이제 10분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5분 전에 들어갔거든. 어머. 5분 전에 들어가도 원래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10분 전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 전에까지만 해도 5분 전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 안 삼았어요.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아니 그런데 그에 따라 엄격하게 한다고
뭔 안 된다고 밖에서 나오라고 난리를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가봤더니 처음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 보러 온 사람 같은데 학생이 네. 얼굴 시커먼 사람이 벽을 때리면서 주먹으로 왜 나만 잡아오고 다른 사람은 안 잡아오느냐고 하니까 내가 다시 표본으로 또 끌려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30분을 넘게 시험을 못 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년 더 하지 하고 포기하고 오려고 그 시험실 가서 가방 가지고 오려고 이제 이 한 층을 내려오는데 시험 본부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더니 아 그래 좀 일찍 들어가지 그랬어 하면서 또 들어가서 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들어가서 시험을 치고 그때가 이틀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틀까지 시험을 다 망쳤죠. 네. 그런데 나중에 발표한 거 보니까 0.13으로 떨어졌어요. 아, 그 30분. 네. 8과목이니까 총점 1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300명 선발할 때인데 287명만 선발했어요. 어머. 그 마지막 13명이 거기에 제가 끼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저를 떨어뜨리려고 12명인 나머지가 같이 떨어진 것 같아. 네, 늦게 들어와서 붙잡혀 나왔던 사람이 꼴찌로 붙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민법 시험을 망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가지고 시험 떨어지고, 1년 더 하지 뭐. 그래가지고 고향 구례에 내려가서 지리산 네. 종주 코스 등산 한번 하고 올라가려고 내려가다가 참 인연이 묘하죠. 그때 전주지검에 저희 육촌 형이 동국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로 있었어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전주역에서 내려가지고 찾아갔죠. 거기를 찾아가서 잘 있었냐고 했더니 너 왜 왔냐? 나 시험 떨어지고 왔어. 그 1년, 2년 늦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적 좋게 합격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너 저기 영광에 가면 불갑사라고 정말 오래된 고찰이고 정말 조용한 절이 있더라. 거기 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라. 그래요? 그 형이 사찰에서 공부해가지고 합격했거든. 좋죠. 나도 절 좋아하는데. 좋아하니까. 그래서 구례로 내려가던 걸 포기하고 전주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영광으로 왔어요. 그때가 한 10월 25일쯤 됐죠. 야, 여기 왔는데 너무 이 조용하면서도 오래된 고찰 분위기, 그리고 감나무가 주변에 빨갛게 익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천왕문 앞에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 너무나 낯이 익은 거예요. 사천왕문부터. 야, 무슨 사찰이 이렇게 낯이 익지? 내 고향집보다도 익숙하네. 대웅전 앞에 일광당, 지금 오래된 요사체죠. 아니 어찌 이럴까? 처음 보시는 거였는데. 야, 처음 왔는데. 그래서 그때 아이고 나 여기서 고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방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공부한다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이제 은사 스님, 숫자 산자, 본명은 지자 종자죠. 네. 수산 지종 큰 스님 여기 이제 조실로 계셨어요. 그 스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요. 아니 그런데 나만 올라가면 그 중요한 거 넣어놓은 벽장, 네. 거기를 불러가지고 불갑사 사적기를 꺼내서 한번 보라고 그래요. 제가 한문을 좀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야, 아니 스님, 불갑사가 이렇게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살았고 큰 절이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전부 쇠락하고 이렇게 적게 축소돼서 이러고 있답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직 인연이 도래 안 해서 그러지. 갈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아니 제가 여기 처음 올 때요, 지금도 그러지만 너무 익숙하던데 내가 인연이 깊은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자네 같은 사람이 바로 인연이 깊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출가해서 복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럴래? 그래가지고 에?
아니 근데 요 보니까 행자 생활을 뭐 6개월을 채워야 된다대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너는 출가하기 전에도 경전을 그렇게 받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산 것도 행자 생활이나 다름이 없고 앞으로 좀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바로 머리 삭발을 시켜서 승복을 입혀 그때는 이제 행자복이 없어가지고 승복 비스단이 이제 있고 그리고 좀 준비해서 행자교육원을 들어가가지고 수계를 받고 왔죠. 그렇게 출가한 거예요. 저는 원래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고시 공부 합격하고 나서 불교 공부할 때 출가하려고 했어요. 합격을 해도? 합격을 하고 출가하려고 했죠. 합격을 하고 출가를 하실 출가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 그렇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출가하는 걸 세상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처럼 여기잖아요. 또 염세주의자, 회피주의자.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출가야말로 인생을 가장 적극적으로 생사라는 가장 중요한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보면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정 그러죠. 일체유의법은 모든 함이 있는 법.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멸법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그 다음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아침 이슬 해만 뜨면 바로 사라져 버리죠. 또 번개불과 같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라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내려놔 버리고 생사의 문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이 출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출가하려고 그랬는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합격했는데도 나는 출가한다고 가면 가장 그런 그 자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불갑사를 이 인연 깊은 곳을 내가 복원해봐야 되겠다고 요 불갑사 돌아가는 걸 보고 출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가의 사실은 인연. 고시를 합격하고 출가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갑사하고의 또 인연이 되려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쭉 되돌아보면 야, 불갑사 도량이 나를 끌어당긴 것 같다. 그럼 행자 생활은 어디서 이제 하신 행자 생활 거예요? 불갑사에서 했죠. 행자 생활도 여기서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자교육원 2기로 다녀오고 행자교육원 가서도 쫓겨날 뻔했어요. 근데 나는 버텨가지고 받고 왔어요. 그때 통도사에서 하는데 머리에 흉터 있다고. 아니 스님들 6분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갈말을 하는데 그 한 분이 아니 출가하면 인천에 사표가 되는 것인데 스승이 된다는 거죠. 머리에 흉터가 있으면 그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하길래 내가 그랬죠. 아니 이 몸뚱아리가 생겼다 사라지는 지나가는 객인데 거기에 있는 흉터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놈 말하는 것 좀 보소 옆으로 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이제 서류를 봤더니 마지막에는 해인사 무관 스님께서 갈마 있구나 종합적으로. 이 행자야 이렇게 서류를 그거 제가 안 썼거든요. 여기 있는 스님들이 써줬거든. 나는 어떻게 냈는가도 몰랐어요. 이걸 틀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줄을 긋고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뭐 어떻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서 보고 그러네요. 스님 이거 제가 안 썼는데요. 아니 그래도 빨간 볼펜으로 자대고 깨끗하게 해서 고쳤구만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러지 평생 남는 서류인데 이 행자가 저리 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갈마 끝나고 그래가지고 행자교육원 윤화 소임을 지금 몇 해 전에 입적하신 송광사 방장 보성 큰 스님께서 하셨어요. 이제 보성 스님께서 와가지고 퇴방할 사람 발표를 해. 근데 나를 부르더라고. 나 잊어버리지도 않네. 110번 행자. 110번 행자. 난데. 그래가지고 풀려갔어요. 그랬더니 가래.
아니 스님 그냥 가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아니 내가 이것저것 다 접고 출가할 마음 돼서 왔는데 되돌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머리에 흉터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 그러면 나 금생에 출가 안 하고 제가해서 수행해도 되니까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시간 낭비 안 하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머지는요. 아니 은사 스님께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저는 시킨 대로 왔으니까. 그때 저희 은사 스님하고 보성 스님이 같이 원로의원 활동하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행자 보소. 객실에 가 있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객실 가서 기다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3시 되니까 도량석 돌고 야 3시 반쯤에 그 500명 행자가 예불하는 소리가 남행자 여행자 이제 같은 다른 건물에서 하는데 야 장관이요. 야 나도 저기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정말 좋다. 저 많은 그때만 해도 얼마나 신심들이 있겠어요. 네. 그 예불 소리 들으니까 너무 환희롭고 좋은 거야. 아니 그랬더니 좀 있다가 문을 누가 뚝뚝 두드리더니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육받고 개받고 왔어요. 안 그랬으면 그때 쫓겨날 뻔했는데. 그러게. 아니 근데 이유는 못 들으셨어요? 그냥 그리고 다시 나와. 아니 이유 없어요. 이유 없고.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가 있으라 그랬잖아요. 객실에. 그러고 나서 왜 그랬는가는 말 없었고 어쨌든 이제 받고 왔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사형되는데 그분이 서류를 썼는데 참 답답하게도 입사한 일자를 1년 전으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안 맞죠 그게. 나는 물어보길래 언제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게 써놨는가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한 것 같아. 뭐 행자 생활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일은 있으셨어요? 저는 출가하기 전부터 사적기를 항상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습대로 이 도량을 다니면서 항상 제가 여기는 어느 건물 자리, 여기는 어느 건물 자리 다 찾아서 이렇게 종이에다 평면도, 배치도를 그리고 그때 다 준비해 놨어요. 행자 때부터. 예. 그리고 지금 저 일광당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뒤쪽에 수각 있는 쪽으로 마루랑 싹 복원해 놓고 부엌까지 이제 옛날 모습으로 다 복원을 했는데 저거 아마 지금 지방문화재 거쳐서 보물까지 지정될 겁니다. 앞으로. 1765년 건물이라. 그래서 아니 스님 저 건물은 분명히 저런 구조가 아닌데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저렇게 건물이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답답한 건물이 돼버렸죠?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계속 말씀을 안 하셔. 그러더니 나중에 한 2년이 지난 뒤에서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벌렁벌렁 들어 눕는 거 보기 싫어서 마루를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건 아마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워낙 그때 방이 없다 보니까 사찰이 쓸 방이 없다 보니까 마루를 없애고 방으로 들이고 부엌도 큰 비만 오면 부엌이 물이 이렇게 찼었대요. 네. 아마 그래서 메꿔버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기 싹 보수하고 부엌 다 복원하고 해도 요즘 물도 안 차고 옛날 모습 원형 그대로 이제 잘 갖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문화재 전문가분들이 와서 보고 야 이런 묘사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이거 보물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보존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사찰들 중요한 요사체들 오래된 건물들이 옛날 구조라 쓰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새로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문화재급들 중요한 우리의 생활 공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요사체잖아요. 네. 그게 많이 사라져버리고 있죠. 그래서 저것만은 보존하려고 네. 그렇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스님의 법명이 만당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느 분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원래 만당은 제가 달마선원에서 경전 공부할 때 네. 그때 이제 받은 거사법명이에요. 거사법명. 거사법명? 예. 찰만자 집당자. 출가를 해서 저희 스님이 붙여주신 법명은 무착이에요. 무착.
저 간다라 지역에서 대승불교를 크게 발전시켰던 두 분이 무착보살, 세친보살이죠. 무착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언제 한번 뭔 일을 겪다 보니까 어느 사찰에 있는 무착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 영 엉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은사 스님께 와서 스님, 무착이라는 법명이 많기도 하고 저 아주 못된 스님이 있던데요. 나도 같이 욕 먹을 것 같아서 나 무착 안 쓸랍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 출가하기 전부터 쓰던 법명 있지 만당 그대로 써라 해가지고 만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당이 되셨어요. 그래서 찰만자 집당자인지 제가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지금까지 지은 네. 건물만 해서 한 30동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법명대로. 예. 만당 스님은 대학 시절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뒷바라지 해주었던 형도 떠나보냈습니다. 사실 스님은 속세에서의 도피가 아닌 사법고시 합격 후 당당한 모습으로 출가를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은사이신 수산 스님은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출가 수행자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셨다 합니다. 사실 수산 스님은 찻잎을 따서 가마솥에 덮어 직접 차를 만들어 드실 정도로 선차의 대가라고 합니다. 만당 스님은 은사 수산 스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 인연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사 스님이 수산 스님이시잖아요. 수산 예, 지종 그렇습니다. 스님. 예. 네, 원로 입원하시고 백양사 방장 역임하셨잖아요. 예. 어떤 분이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스님은 훌륭하신 스님이죠. 요즘 저희 은사 스님 같은 분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 연로하신데도 입적하시기 전까지도 새벽 2시면 일어나시고 항상 조석 예불을 하시고 또 새벽에 혼자서 방에서 혼자 정진하시고 또 운동 삼아서 요가 하시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삼시세끼 공양 안 빠지고 조성 예불 착실이 안 빠지고 하면 중노릇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걸 그걸 해태하거나 나태하게 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평상심 시도라고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 가운데 도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금강경 첫 대목이 어떻게 시작해요? 부처님께서 쭉 제자들하고 탁발을 나갔다가 다시 거처하시는 곳으로 돌아와서 딱 이제 공양하시고 탁발하신 걸로 공양하고 그리고 나서 발 씻고 자리 펴고 부자이자 앉으셨다. 이 대목이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금강경의 모든 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은 그 첫 대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깊은 우리의 근본 깨달음의 진리는 어느 중생세간이든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가 바로 진리의 세계, 법계의 모든 그와 같은 근본 이치가 담겨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 세간의 삶의 모습을 그러면서도 이제 출가하셨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의 모습 그대로 일상을 반복해서 펼쳐내시잖아요. 그게 중도의 삶이거든요. 저희 스님이 보면 일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참 훌륭하시구나.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셨던 분이고 네. 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자비스럽고 또 우리 출가한 스님들을 머리 깎고 승복만 입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예. 마남 스님에게 우리 스님이 배우셨던 게 오직 정진만 해라. 화두 들고. 그래서 저희 스님이 이렇게 지내본 바로 보면 야 정말 신선처럼 그렇게 사시면서 전혀 티끌이 묻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 가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 이제 스님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기사 하나를 봤어요. 예. 2007년 경향신문에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인데 사진도 같이 젊으신 우리 또 스님의 모습 사진까지 예.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16년째 수산 스님을 모시고 있는 만당 스님은 어느 날 은사 앞에 앉았다. 예. 그래서 이제 앉으셔서 스님이 여쭈었나 봐요. 스님은 항상 만한 스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분께 배운 진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또 가르쳐 줄게. 이리 가까이 와봐. 예. 스님은 갑자기 제자의 따귀를 때렸다. 예. 이게 답니까? 스님은 또 한 대 따귀를 때렸다. 이 기사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건 말로서 설명하고 예. 표현할 수 없는 가르침이죠. 예. 일체를 털어내버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마남 스님이 그렇게 훌륭하셨었나 봐요. 성교유를 다 겸했고 이사를 겸비했으니까. 또 저희 조계종 종정도 지내셨고 그래서 저희는 마남 스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쭈어봤더니 이제 몇 가지들은 쭉 들었으니까 그래? 정말로 알고 싶냐? 가까이 와봐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가지고 가까이 다가서 앉으니까 아유 그냥 번개처럼 손이 와서 이걸 때리는데 경전에 보면 도라면 솜으로 어루만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도라면 솜이 뭐예요? 아마도 이제 우리로 치자면 명주 솜이겠죠. 아주 제일 고운 솜. 아니 그런데 따귀는 펑 소리가 났는데 야 이게 정말로 그 부드러운 솜으로 어루만진 것처럼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또 한 방이 날아왔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를 드러낼 때는 심행처멸이라 그러잖아요. 언어도단 심행처멸이라. 우리 중생세간에서 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마남 스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가장 진수는 바로 그거라는 거잖아요. 마남 스님의 깨달음 견처. 예? 깨달음의 자리인데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마음이 움직여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알아들으신 거네요. 진우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셨어요. 예, 취임하셨는데 백양사 같은 문중이시죠. 그렇습니다. 덕담 한 말씀, 축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진우 스님께서는 요즘 표현으로는 아주 스마트하고 샤프하다 그러죠. 어려운 일들도 소리 소문 없이 잘 처리하고 또 자비심도 있으면서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고 더군다나 또 이제 이번에 우리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께서 다 이제 진우 스님의 인품과 또 수행력 그리고 종무행정 능력을 인정해서 그렇게 추대하신 거라 아마 여러 교구 대표 스님들과 소통을 하고 여러 가지 종무행정을 잘 이끌어 가실 걸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스님. 스님에게는 출가란 어떤 의미인지, 진정한 출가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출가. 네. 진정한 출가는 화엄경에서도 네 가지 출가를 얘기하지만 마음의 출가죠. 마음이 출가한다는 것은
모든 세속의 번뇌, 망상, 집착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다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미 번뇌, 망념이 소멸된다는 게요. 진정한 출가는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을 때가 진정한 출가입니다. 마음의 출가라는 건 그 경지에 들어갔을 때가 완전한 출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신출가 또는 몸 신자, 신출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출가했을 때야말로 완전한 열반이 구현된 세계겠죠.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의 자리가 바로 양구 출가예요. 시작점이 아니고.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그와 같은 자기의 본성의 자리에, 본래 불성의 자리에 들어간 그런 경지일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스님은 불갑사에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작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불갑사 복원불사 비용으로 보태고자 했던 것인데 스님은 불갑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불갑사 앞 논밭에 상사화를 심겠다고 했더니 은사 스님은 미친놈아, 문전 옥답에 누가 풀을 심는다냐 했다 합니다. 하지만 2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은 매년 9월이면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로 22회째를 맡고 있고 100만 명이 다녀가는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만당 스님께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금강경 사구계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같이 출가했을 때 완전한 열반이 구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가라고. 바쁜 와중에 촬영에 임해주신 만당 스님과 종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태린입니다.